1969년 7월 16일 세턴 5호가 세 사람을 태우고 달로 떠났습니다. 6, 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We have a liftoff. Liftoff on Apollo 11. 우리는 그중 두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닐 암스트롱 그리고 버즈 올드린.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죠. 세 번째 사람은 달을 밟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달에 내려가 있는 동안 그는 홀로 달 궤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궤도가 달 뒷면으로 넘어갈 때마다 지구와의 무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한 번에 47분씩. 그때 휴스턴 관제센터의 공보관은 생중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땀 이후 어떤 인간도 이런 고독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언론은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표현을 부정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이름은 마이클 콜린스. 1930년생 미공군 시험비행 조종사 출신이었고 아폴로 11회선은 사령선 컬럼비아의 조종사였습니다. 달 착륙은 세 사람의 임무지만 달에 내리는 건 두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착륙선 이글에는 자리가 둘 뿐이었습니다. 군가는 궤도에 남아 돌아올 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자리는 남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달에서 다시 떠올랐을 때 시속 약 6,000km로 도는 두 우주선을 정확히 맞붙이는 일. 랑데부와 도킹은 전부 콜린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발사 몇 주 전 그는 기자들 앞에서 자기 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ell, Apollo was designed to be a three-man job, and the third, which I perform, is I think as important, no more so, no less so, than the other two positions. I think I'd be a fool if I said that I had the best seat of the three. 1969년 7월 20일 달 궤도에서 이그로가 컬럼비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두 우주선이 갈라지기 직전 콜린스가 무전으로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달 표면에서 너무 무리하지들 마. 헐떡거리는 소리 들리면 내가 잔소리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날 이그로는 고요의 바다에 내려앉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컬럼비아에는 그 장면을 볼 화면이 없었습니다.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딛는 순간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세 번째 사람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전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있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컬럼비아는 2시간에 한 번씩 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한 바퀴 중 47분, 궤도가 달 뒷면으로 넘어가면 달덩어리 자체가 전파를 가로막습니다. 중계 위성도 예비 회선도 없었습니다. 지구와도 달 표면의 두 동료와도 완전히 끊깁니다. 그 47분 동안 그와 지구 사이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지름 3,474 킬로미터짜리 달이 통째로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21시간 넘게 14바퀴를 돌았습니다. 휴스턴의 공보관 더글러스 워드는 생중계 해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 이후 어떤 인간도 지금 마이크 콜린스가 겪고 있는 이런 고독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콜린스가 자기 손으로 남긴 기록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다. 진짜로 혼자다. 알려진 모든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록의 바로 다음 대목에서 그는 그 감정에 전혀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두려움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자각, 기대, 만족, 확신, 거의 환희에 가까웠다. 나는 이 기분이 좋다.
그가 그 어둠 속에서 실제로 붙잡고 있던 감정은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훨씬 구체적인 공포였습니다. 이그로가 달에서 다시 떠오르려면 상승 엔진이 단 한 번에 반드시 켜져야 했습니다. 예비 엔진은 없었습니다. 콜린스는 목의 건끈에 문서 하나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데려오기 위한 18가지 비상 절차. 그가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8가지 중 어느 것으로도 두 사람을 데려올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백악관은 이미 연설문 한 장을 써두고 있었습니다. 1969년 7월 18일자, 제목은 달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명은 평화롭게 탐사하러 달에 간 사람들이 달에서 평화롭게 잠들도록 정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읽을 예정이었던 첫 문장입니다. 그 계획에는 관제센터가 착륙선과의 교신을 끊는 절차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경우 컬럼비아는 혼자 지구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궤도에서 녹음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평생 낙인 찍힌 사람이 될 것이고 나도 그걸 안다. 그는 50년이 지난 인터뷰에서 그 문장의 뜻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나는 저 두 사람을 달에 남겨두고 죽게 만든 남자가 되었을 것이다. 1969년 7월 21일, 그로의 상승 엔진이 켜졌습니다. 한 번에. 콜린스가 준비해간 18가지 절차는 단 하나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은 달 궤도에서 다시 만났고 도킹은 그의 손으로 끝났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두 사람이 넘어왔을 때 콜린스는 버즈의 어깨를 붙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려다 그만뒀다고 적었습니다. 대신 손을 잡았습니다. 7월 24일, 세 사람은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떠난 지 8일 3시간 18분 만이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콜린스는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이그로가 돌아오고 있고 그 뒤로 달의 지평선과 지구가 함께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그 한 장 안에는 그 순간 지구에 살아있던 인류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약 36억 명. 딱 한 사람만 빠져 있습니다. 셔터를 누른 사람.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왜 가장 외로운 남자라는 이름을 평생 거부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평생 한결같았습니다. 격리된 것은 맞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달 표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나는 조금도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고독은 그가 느낀 감정이 아니라 그가 감당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진을 찍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는 2021년 4월 28일 9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끝내 두 사람만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처음 달에 닿던 그 순간의 사진 속에 그는 없는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